예, 안녕하세요. 오늘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4년 첫 세션이 될 텐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이 사우전드 아이즈 시작하기라는 토픽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작년에 거쳐서 여러 가지 DNS 센터 관련된 세션 그리고 SDNS 관련된 세션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해부터는 저희가 1월, 2월에 거쳐서 이 사우전드 아이즈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우전다이즈를 시작하기라는 토픽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전반적인 이 사우전다이즈에 대한 이 솔루션을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또 이 사우전다이즈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가치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인 이 가격이라든가 뭐 라이센스 이런 인타이트먼트에 관련된 부분도 많이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 ATX 세션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아마 이미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일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이 본격적인 세션 내용에 앞서서 잠깐 세션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패널을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뭐 손들기 버튼이 있고 또 질문을 하실 수 있는 Q&A 패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션 도중에 만약에 뭐 질문사항이 있다거나 뭐 의문사항이 있으실 때는 이 손들기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아니면은 이 Q&A 패널을 통해서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제가 세션 마지막에 아니면은 세션 도중에 저희 패널리스트 분들께서 답변을 해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이 Q&A 패널에서는 이 질문할 대상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션을 진행하면서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때 확인을 없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화면 공유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때 여러분들이 질문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실 때에는 여기 All Panelist를 선택하셔서 올려주시면은 저희 패널리스트 분들께서도 답변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션 중에 질문할 타이밍을 놓치셨다거나 아니면은 또 세션이 끝나고 나서도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 화면에 보이시는 atx korean 골뱅이 external.cisco.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일 주소는 제가 채팅창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네, 그러면 본격적인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세션 발표는 제가 맡게 되었고요. 이 시스코에서 커스터머 석세스 스페셜리스트로 근무를 하고 있는 이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패널 분들로는 저희 가순학 이사, 김지영 프로, 또 신준달 프로가 함께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세션 발표가 진행되는 동안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분들로 이렇게 여러 패널리스트 분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럼 오늘 세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사우전드 다이즈 솔루션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우전다이즈에서 어떠한 이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지금 사스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사우전다이즈를 우리 조직에, 우리 회사의 사스 툴킷에 어떻게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사우전다이즈의 엔탈트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전반적인 사우전다이즈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 라이센스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또 지금 저희가 이 임베디드 라이센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임베디드 라이센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희 이 사우전다이즈 유닛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이 유닛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사우전다이즈를 활용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할 때 사용되는 테스트의 한계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우전다이즈 유닛이 사용되는 용도라든가 그리고 또 계산기 툴이 있는데요. 이 캘큘레이터 툴을 사용해서 어떻게 저희 실제 활용에 있어서 활용을 함에 있어서 이 툴을 사용할지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주제는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5개 갈래로 나누어 보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다우전 다이즈 어버뷰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떠한 가치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이 라이센스에 관련된 이 인탈트먼트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또 다우전 다이즈 테스트에 사용되는 이 유닛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션 마지막에는 간단한 이 데모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우전 다이즈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유닛을 계산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캘큘레이터 툴, 계산기 툴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미 뭐 사우전드 다이즈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겠고 아니면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우전드 다이즈가 어떤 제품인지 어떤 솔루션인지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는 한 개의 뭐 시작하는 세션, 스타트 세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이 카탈리스트 9000 스위치에서 활용하는 방법이라던가 테스트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이 사우전드 다이즈 오버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러면 먼저 이 사우전드 다이즈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네트워크가 이 세상에 나온 지는 뭐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네트워크가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또 진화를 하고 있죠. 특히 근 몇 년 사이에 이 IT 환경이 근본적으로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여기 데이터 센터가 있는데요. 사실 예전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저희 사내 또 조직 내 이런 네트워크는 모두 이 데이터 센터 내에 집중되어 있었죠. 하지만 이제 네트워크가 끊임없이 진화하면서 이제 예전과는 달리 모든 것들이 이 기업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로 모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사스라든가 아니면은 퍼블릭 클라우드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변화에 앞서서 저희 이 기업들이 직면한 네트워크의 도전이라고 하면은 기술이라든가 비즈니스, 또 보안 이런 다양한 방면에서 많은 도전들을 직면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도전에 대응하여서 이 네트워크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우전드 다이즈와 같은 솔루션이 필요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제 저희 네트워크가 많이 변화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는 이제 신세계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세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우리의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오피스 365라든가 그리고 또 세일즈포스 이러한 사스 애플리케이션을 많이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이제는 사스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직원들인데요. 뭐 예전에는 사무실에만 집중되어 있던 이런 직원 인원들이 이제는 사무실 그리고 또 리모트 오피스, 뭐 원격 근무 그리고 또 재택 근무 이러한 다양한 근무 환경들이 늘어나면서 네트워크의 복잡성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네트워크 관리와 이런 성능 감시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도 뭐 사실인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인프라, 복잡해지는 네트워크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뭐 구글 클라우드, 뭐 애주어 이런 AWS 클라우드 서비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또 지역 데이터 센터, 본사, 지사 이러한 다양한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네트워크 인프라가 형성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변화에 한 가지 키워드라고 한다면은 이제 모두 분산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러한 분산된 환경에서 각 지점 간의 연결성과 그리고 또 성능을 유지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앞서 저희가 분산이라고 키워드를 하나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분산에 따른 하나의 뭐 도전이라고 한다면은 이 가시성과 통제력의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저빌리티나 이런 컨트롤빌리티 이런 것들의 감소는 현대 기업들이 경험하는 한 가지 공통된 도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도전은 또 몇 가지 주요한 흐름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는 먼저 이 데이터 센터입니다. 저희가 데이터 센터는 기존에는 이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내부에 모두 위치하였는데요. 이 점차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자체도 클라우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에 대한依存도가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의 큰 뭐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기업들은 이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을 하고 또 핵심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이제 클라우드로 많이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많이 이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뭐 트래픽의 증가라든가 성능에 대한 관리 자체도 어려움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애플리케이션, 이 앱 스택은 점차적으로 지금 SaaS와 API가 결합된 구성으로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앱 스택에 대한 것도 하나의 큰 초재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원격 근무 환경의 증가가 되겠습니다. 기존의 오피스에서만 근무를 하던 환경에서 이제는 원격 근무, 재택 근무로 변화를 하면서 이 네트워크의 중심이 이제 외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변화가 네 번째가 될 텐데요. 이 네트워크 자체에 대한依存성이 줄어들고 이제는 외부 인터넷으로의依存성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터넷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컨트롤이 불가능한 하나의 뭐 구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외부 인터넷에 대한 의존성이 증가를 하면서 안정성이라든가 성능에 대한 더 큰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트워크에서 인터넷으로 이동도 이 현대 기업의 하나의 뭐 네트워크 구조 또 전략에 대해서 중요한 추세 중의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뭐 가시성과 통제력의 감소와 더불어서 이제 제어 불가능한 이런 정속성의 증가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이제 수많은 이 클라우드라든가 사스 서비스를 사용을 하면서 이제 소유하지 않은 서비스와의 정속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기존에는 저희 데이터 센터 내부에 있던 애플리케이션이라든가 서비스들이 모두 클라우드 그리고 사스로 넘어가면서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컨트롤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소유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한 컨트롤이 많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로 인해서 뭐 특정 서비스나 데이터의 소유와 통제 자체도 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컨트롤, 제어 능력이 상당히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클라우드라든가 뭐 사스 그리고 또 멀티 오피스, 멀티 클라우드 그리고 또 원격 근무 이러한 변화들은 사실 기업의 민첩성 자체는 향상시켰지만 이와 동시에 더불어서 제어 불가능한 환경과 또 이런 정속성에 대한 새로운 책임을 많이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린다면은 이제 이 전반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의 주요 과제는 가시성의 부족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외부 환경의 요소들이 기존에는 모두 내부에 있던 서비스들이 외부로 이동하면서 이 외부 자체가 사실 저희에게는 대형 블랙박스로 변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이 블라인드 스팟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뭐 구체적인 이슈가 만약에 외부에서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언제 어디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이 어렵게 됩니다. 사실 데이터 센터 내부에 있을 때는 저희가 뭐 빠르게 확인을 하고 구체적인 원인 분석도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 또는 SaaS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SaaS 애플리케이션 자체에서 이슈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이슈에 대한 확인이 어렵고 또 트러블 슈팅이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외부라고 하면은 서비스 제공자,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또 엣지 서비스 이런 다양한 형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외부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문제를 파악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리소스가 필요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 애플리케이션 이슈인지, DNS 이슈인지, 아니면 클라우드 자체에 대한 이슈인지, 이런 것들을 제때 확인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또 때로는 문제를 아예 전혀 확인을 하지 못할 때도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또는 전통적인 툴이라든가 솔루션으로는 이제 더 이상 우리 네트워크 트러블 슈팅이라든가 이 컨트롤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라든가 그리고 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사우전다이즈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우전다이즈의 미션은 여러분들의 기업이 어디에서나 연결된 이 익스피리언스, 경험을 보고 또 이해를 하고 그리고 또 경험 자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뭐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는 한 가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사우전다이즈는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인터넷, 클라우드 그리고 사스 애플리케이션까지 여러분들의 이 디지털 익스피리언스에 대해서 모든 이런 디지털 경험에 대해서 가시성을 제공한다. 가시성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사우전다이즈가 나오게 된 배경 그리고 뭐 해결하려는 이슈 이런 것들을 말씀드려 보았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사우전다이즈는 어떻게 여러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가시성을 제공하는지, 여러분들의 챌린지, 도전을 해소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우전드 아이즈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사우전드 아이즈의 컴포넌트,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 사우전드 아이즈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주로 세 가지 컴포넌트, 세 가지 구성 요소가 있는데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에이전트, 그리고 테스트, 세 번째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첫 번째,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이 네트워크와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측정하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소프트웨어 기반의 한 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전다이즈 에이전트는 엔터프라이즈 내부, 네트워크 내부와 외부의 다양한 위치에 배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사, 데이터 센터, 더 클라우드, 엣지 서비스 등에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전트는 이 다양한 플랫폼에서 동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네트워크 성능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보고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에도 사실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잠시 뒤에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성 요소가 이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이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에이전트가 수행하는 특정 작업을 정리하는 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전다이즈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테스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네트워크 성능이라던가 또 가용성을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이 ICMP, HTTP 서버, DNS 서버, 그리고 Voice over IP 이런 다양한 프로토콜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테스트를 수행하거나 아니면은 스케줄된 정기적인 이 테스트를 통해서 설정을 통해서 네트워크 상태를 모니터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구성 요소는 이제 데이터가 될 텐데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 에이전트가 수집한 이 테스트 결과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양한 형식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우전다이즈에서는 실시간 그리고 또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통해서 사용자가 현재 네트워크 상태를 파악을 하고 또 예전에 발생했던 이슈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은 여러 가지 그래프라든가 차트 그리고 또 지도 이런 다양한 시각화된 데이터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이런 커스터마이즈된 데이터를 통해서 빠르게 이슈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커스터마이즈된 리포트를 생성하여서 네트워크 성능을 모니터링을 하고 또 공유를 여러분들의 뭐 다른 팀, 보안팀이라던가 네트워크 팀과 공유를 하여서 이슈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스냅샷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스냅샷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특정 이슈에 대해서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한 다음에 이것을 저희가 공개를 할 수 있는 한 가지 기능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기능인데요. 이 스냅샷 기능에 대해서는 저희가 데모를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여서 말씀드린다면은 이 사우전 다이즈에서는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 이 테스트를 통해서 얻은 결과가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부터는 이 각 구성 요소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구성 요소는 에이전트가 되겠죠. 저희 사우전 다이즈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에이전트 유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에이전트,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 그리고 이 엔드포인트 에이전트 이런 세 가지 핵심 에이전트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에이전트들은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과 위치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실행할 때 각 에이전트에서 이 테스트들이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클라우드 에이전트부터 한번 보신다면은 이 클라우드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클라우드에 설치가 된 에이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200개 이상의 도시와 70개 이상의 국가에 분산되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런 클라우드에 설치된 에이전트를 통해서 글로벌 네트워크 성능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에이전트라고 하는 것은 이 시스코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사전에 설치해 놓은 에이전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뭐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에 배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터넷이라든가 클라우드 서비스의 가시성을 제공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든 안정적인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클라우드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지금은 뭐 200개 이상이라고 하지만 나중에는 더 많은 도시, 더 많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클라우드 에이전트는 저희 시스코에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설치를 해드린 이런 에이전트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만약에 뭐 우리 회사에 새로운 뭐 게임 회사라고 예를 든다면은 새로운 게임을 지금 온라인을 시킬 텐데 지금 전 세계 각 도시에서 각 국가에서 접속하는 유저들이 사용 상태가 어떤지, 접속 상태가 어떤지 테스트를 해보시고 싶다고 하실 때 이런 클라우드 에이전트를 통해서 각 나라에 있는 여러 사용자들이 나의 서버에 접속할 때 어떠한 유저 익스피리언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할 때 아주 유용한 하나의 에이전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도 말 그대로 이 우리 회사 기업 내부에 설치되는 엔터프라이즈 내부에 설치되는 에이전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 내부에 설치된 이런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를 통해서 내부 서비스라든가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성능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을 감시를 하고 또 분석을 하고 또 사용자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뭐 리눅스 머신이라든가 시스코 장비 그리고 도커 컨테이너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라든가 플랫폼에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다음 주 세션에서도 많이 말씀드릴 텐데요. 이 카탈리스트 9300, 9400 스위치를 사용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이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를 이 스위치에 9K 스위치에 설치를 하고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엔드포인트 에이전트입니다. 역시 말 그대로 이 최종 사용자, 최종 엔드 유저의 노트북이라든가 데스크탑에 설치가 되어서 이 SaaS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또 내부 애플리케이션의 경험과 네트워크 연결성을 모니터링하는 데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로 든다면은 원격 근무자, 지금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뭐 한 유저가 있다고 했을 때 해당 유저의 와이파이라든가 랜 그리고 웬, 인터넷, VPN 이런 다양한 네트워크 요소의 성능과 문제점을 식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브라우저 익스텐션 형식으로 설치를 했다고 했을 때 특정 우리 회사의 한 가지 서버에 접속을 하실 때 우리 회사 아니면은 특정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 성능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모두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포인트 에이전트는 저희 엔드 유저의 PC에 설치되는 하나의 에이전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클라우드에 설치를 하실 수도 있고 우리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 설치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PC에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옵션을 통해서 이 사우전다이즈는 기업 내부에 그리고 또 내 외부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첫 번째 구성 요소가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구성 요소인 이 테스트에 대해서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우선다이즈에서 테스트는 저희 다양한 레이어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각 레이어에서는 특정 범주의 테스트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을 보이시는 맨 아래부터 보신다면은 이 맨 아래는 라우팅 레이어가 되겠죠. 그래서 라우팅 레이어에서는 저희 BGP 테스트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GP 테스트를 통해서 인터넷 라우팅 관련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여러 메서드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위로 보시면은 이 네트워크 레이어가 있는데요. 이 네트워크 레이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이 테스트가 포함이 됩니다. 하나는 저희 에이전트에서 서버,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에이전트에서 에이전트로의 이런 성능을 테스트하는 경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 DNS 테스트가 있겠고요. DNS라고 하면은 DNS 서버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DNS 트레이스, DNS sec 이런 세 가지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위에 보시면은 이 웹 레이어에 대한 테스트가 있는데요. 웹 레이어가 저희가 뭐 가장 많이 활용하는 테스트 중에 하나일 수도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HTTP 서버에 대한 가용성, 그리고 페이지 로드, 트랜잭션, 그리고 FTP 서버에 대한 가용성, 이런 테스트들이 포함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 페이지 로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만약에 시스코닷컴에 접속하실 때 이 시스코닷컴을 로딩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저희가 한 개의 사이트를 연다면은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있게 되는데요. 각 오브젝트들을 다운받는데 어느 만한 시간이 걸렸는지, 페이지 로드에 문제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테스트하는 하나의 테스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트랜잭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만약에 특정 사이트, 쇼핑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특정 아이템을 검색을 하고 마지막에 아이디를 입력하고 비밀번호까지 입력을 하여서 만약에 구매까지 완료하는 이러한 단계, 여러 가지 사이트와의 트랜잭션을 테스트할 수 있는 하나의 테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통해서 이런 트랜잭션을 만드시면은 특정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라든가 아니면은 특정 동작을 수행하는데 어떤 이슈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테스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보이스 레이어가 될 텐데요. 이 보이스 레이어라고 하면은 이 SIP 서버와 그리고 또 RTP 스트림에 대한 테스트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IP 서버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SIP를 통한 연결 설정 기능을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RTP 스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 연결이 설정된 다음에 이 패킷 교환인 RTP 스트림을 테스트하는 것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테스트를 다양한 레이어에서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테스트는 이 사우전다이즈를 통해서 네트워크라던가 서비스의 다양한 측면에서 성능과 그리고 가용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저희 구성 요소인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에이전트를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하신 다음에 받아보는 결과 값이 이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우전다이즈에서는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즈된 대시보드를 통해서 많은 결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우전다이즈에서 이 대시보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금 나의 환경에 맞게 많이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 한 가지 예가 있는데요. 이 여러 가지 이 위젯을 사용하여서 대시보드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웹서버, HTTP 서버에 대한 가용성, 여러 가지 지금 여러 사이트에 대한 가용성을 내놓았는데요. 지금 아웃룩에 대한 가용성, 그리고 쉐어포인트, 원노트, 그리고 워드, 온라인에 대한 가용성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용성에 대한 평균 가용성 정보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지금 나는 세계 각국에서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지도에 관련된 위젯을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어느 나라에 있는 나의 서버가 지금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이 위젯도 많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위젯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는 대시보드를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특정 사용 사례나 또 조직의 주요 기관이라든가 데이터에 집중을 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맞춤화된 설정은 이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지금 꼭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전다이즈에서는 이 리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익스파이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지금 접속을 하시면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언제든지 과거의 데이터를 검토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서 저희가 맨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 이 스냅샷 기능인데요. 그래서 이 지금은 쉐어러블 스냅샷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스냅샷을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냅샷은 기본적으로 만약에 지금 네트워크 가용성에 대한 이슈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특정 시간대에 있는 이런 이슈 화면을 캡처를 하여서 이 링크 형식으로 저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만약에 다른 팀원분들에게 공유를 했다고 했을 때 그 팀원분이 이 링크를 오픈을 하게 되면은 해당 시간대에는 이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하나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스냅샷으로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이 서포트 티켓에서 쉽게 연결을 하여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냅샷 같은 경우에는 팀 간의 협업이라던가 문제 해결에 효율적으로 기여하는 한 가지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우선다이즈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려 보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 사우선다이즈를 실제로 활용하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보면서 이 사우선다이즈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우선다이즈는 네트워크에 지금 탁월한 가시성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큰 목표가 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커스터머, 워크포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면에서 여러분들의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디지털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이 커스터머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를 보신다면은 고객이 온라인 환경에서 상호작용하는 경우 이 사우선다이즈는 인터넷의 영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서 더 나은 디지털 경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워크포스라고 하면은 직원들의 디지털 경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사스라거나 클라우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동안에 이 사우선다이즈는 네트워크 성능을 모니터링하여서 생산성을 유지하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엔터프라이즈 경험이 될 텐데요. 이 엔터프라이즈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만약에 SD-WAN이라거나 CQ 엣지, 사스 인프라와 같은 이런 핵심 영역을 모니터링 해드림으로써 이 사우선다이즈는 전체 엔터프라이즈의 디지털 경험을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 영역에서의 모니터링은 모두 이 사우선다이즈에서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용자는 사우선다이즈를 활용하여서 다양한 디지털 경험을 강화를 하고 최적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이 두 가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서, 세 가지 예를 들어보면서 각 경험에 대해서, 각 디지털 경험을 어떻게 강화를 하는지에 대해서 보시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 커스터머 디지털 익스피리언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와 있는 예로는 한 남아프리카에 기반을 둔 금융 서비스 그룹이 될 텐데요. 그래서 해당 회사는 지금 사업 분할로 인해서 아프리카 시장에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이 해당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기업 기술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IT 역량을 향상시켜야 하는 하나의 큰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시장에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기 때문에 지리적인 다양성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또 이로 인해서 고객 만족을 하기 위해 근본 원인을 신속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 시스코에서는 이 사우선다이즈의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지원을 통해서 사우선다이즈 클라우드와 이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를 신속하게 도입을 하여서 이 고객에게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 고객은 가시성이 향상이 되었고, IT 관리는 사전 대응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고, 또 조직 전체에서 이 IT 성능에 대한 관리가 또 투명해져서 신뢰도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사우전다이즈 도입을 통해서 이 내부 고객들은 셀프 서비스 수준에서도 향상된 이 경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워크포스에 대한 디지털 익스피리언스인데요. 그래서 직원들의 디지털 익스피리언스의 향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와 있는 예로는 한 텔레콤 회사인데요. 그래서 이 챌린지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고객의 약 13,000명의 직원이 원격 근무로 전환을 하면서 직원분들을 모두 VPN을 통해서 음성 인프라에 접속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원격 근무로 인해서 이 콜센터의 에이전트 음성 문제로 인해 피운 태킷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한 솔루션으로 고객은 이제 사우선다이즈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우선다이즈의 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보이스 테스트를 통한 테스트 결과 이 콜센터 상담자에게 이 음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네트워크 또는 인프라 문제를 명확하게 시각화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문제의 발생 위치를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게 되었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 참여하는 팀의 수가 많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전반적인 이 리모트 오피스에서 근무를 하는 이 고객의 직원의 디지털 경험을 많이 향상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받은 피드백으로는 이 사우선다이즈가 없었다면은 원격 에이전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뭐 대신 이 사우선다이즈는 이슈가 어디에 있는지 말해줄 수 있다라는 피드백을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가시성을 제공하는 것이 하나의 큰 이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엔터프라이즈 경험에 대한 내용이 될 텐데요. 이 엔터프라이즈 경험에 대한 예로는 이 한 항공사 고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항공사의 IT 책임자는 MPLS에서 이제 SD-WAN으로 전환을 고려를 하고 있었지만 일부 내부에서는 여전히 SD-WAN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을 많이 품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IT 부문에서는 저희 SD-WAN을 도입하기 위해서 일단 사우전 다이즈를 활용해서 SD-WAN의 가치를 입증하고 인터넷 회선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우전 다이즈를 활용해서 이 수백 개의 인터넷 연결을 외부에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또 모든 공항 스테이션, 유지 보수 시설 이런 것들의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사우전 다이즈의 활용을 통해서 이 SD-WAN의 가치를 입증을 하였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항공사 IT 책임자로부터 이 당사는 사우선다이즈를 통해서 모든 인터넷 연결의 외부를 확인하여서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확인을 하고 어떤 서비스 제공자, 어떤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우수한지 식별할 수 있었다라는 피드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전반적인 사우선다이즈를 도입을 통해서 엔터프라이즈의 디지털 경험까지 보장을 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인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고요. 이제는 이 사우전다이즈의 가격 모델과 이 사용에 필요한 다양한 엔타이틀먼트 그리고 라이센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활용을 하기 위해서 알아보셔야 되는 내용이 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사우전다이즈는 다양한 제품 영역에 대해서 특화된 가격 특정 모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세 가지 갈래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앱 합성이 되겠습니다. 이 네트워크 앱 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사용 용도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이 기업이 내부 그리고 또 외부 네트워크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애플리케이션 경험을 최적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측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유닛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이 사용량에 따른 유닛 기반의 모듈을 채택하기 때문에 이제 기업이 필요한 만큼의 리소스를 측정을 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유로운 유연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 앱 합성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클라우드라든가 아니면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에서 활용하는 유닛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엔드 유저 모니터링이 될 텐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엔드 유저 모니터링을 저희가 이 엔드포인트 에이전트를 통해서 활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용 용도 같은 경우에는 원격 근무라던가 기사 간의 네트워크 연결을 통해서 이 최종 사용자의 디지털 경험을 모니터링하고 최적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엔드 유저 모니터링의 가격 책정 방식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수에 기반한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특정 사용자 규모에 따라서 이 가격을 조절하고 필요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인터넷 인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용 용도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라든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가시성을 제공하여서 안정적이고 최적화된 연결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정 애플리케이션 아니면 특정 클라우드 서비스가 지금 약간 다운이 발생하고 있다고 했을 때 이 인터넷 인사이트를 통해서 저희는 이 시각화된 데이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전 다이즈를 통해서 지금 나인 네트워크 이슈가 있는데 이게 혹시 지금 글로벌 네트워크에서 전체 네트워크에서 이슈가 발생하는지 전체 세계적으로 글로벌
특정 애플리케이션 다운으로 인해서 나의 회사에서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는 한 가지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모델을 통해서 각 영역과 특성과 이런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고려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기업은 이 필요에 맞게 적절한 가격 책정 모델을 선택하여서 사우전다이즈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이 엔타이틀먼트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사우전다이즈 제품은 지금 세 가지를 지원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네트워크 합성, 네트워크 앱 합성, 그리고 엔드유저 모니터링, 그리고 인터넷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시스코에서 제공하는 이 라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임베디드 그리고 난 임베디드 그래서 스탠드얼론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방식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바로 확인을 하고 또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식이 이 임베디드 방식이 될 텐데요. 그래서 임베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카탈리스트 어드밴티지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지금 저희 어카운트 메뉴에서 확인을 하실 수 있는 하나의 라이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embedded 라이센스를 통해서는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네트워크 그리고 앱 합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이 embedded는 지금 9300, 9400 스위치에 설치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라이센스가 될 텐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어드밴티지, 카탈리스트 어드밴티지 이상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이 가지고 계시는 9300, 9400 스위치에 설치를 하여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잠깐 좀 더 상세하게 풀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른 한 가지 이 스탠드얼론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 사우전다이즈가 사전에 설치되지 않는 장비나 소프트웨어에 별도로 설치하는 에이전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눅스 아니면 도커 그리고 또 VM웨어 등 이런 플랫폼에서 실행하는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모두 스탠드얼론으로 제공이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non-embedded 스탠드얼론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도 네트워크의 다양한 위치에서 이 웹 그리고 DNS, Voice over IP, FTP 이런 서비스의 성능을 모니터링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embedded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카탈리스트 어드밴티지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시면은 활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라이센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 출고된 9300, 9400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내장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우전 다이즈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지금 활용하고 계시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설치를 하셔야 되는 필요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드밴티지 라이센스를 통해서 이 사우전 다이즈를 스위치에 인스톨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통해서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사우전 다이즈 이 플랫폼을 통해서 UI를 통해서 많은 것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각 9300, 9400 어드밴티지 구독은 월간 22개의 유닛으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개의 어드밴티지 라이센스당 22개의 유닛이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 테스트에 활용되는 한 개의 단위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22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이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에서 매 5분마다 인터벌이 5분이 되겠고요. 5분마다 네트워크 또는 웹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사용되는 유닛이 22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맥스로는 이 카탈리스트 라이센스 구독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만 개의 유닛을 소유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11만 개라고 하는 것은 카탈리스트 어드밴티지 라이센스 5천 개에 포함된 유닛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카탈리스트 라이센스가 포함된 유닛은 어카운트 자체에 폴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스위치에 제한이 되지 않게 되는 하나의 이점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11만 개, 5천 개의 라이센스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5천 개의 라이센스, 5천 개의 사우전다이즈 라이센스가 11만 개 유닛이 되겠죠. 그래서 이 11만 개 유닛을 특정 한 개의 스위치에 모두
몰빵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대의 스위치에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대의 스위치에 모두 집중하여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다. 이런 형식으로 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닛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일단 유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우전다이즈의 사용량 기반의 청구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라거나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에서 실행되는 테스트에는 모두 유닛을 소비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엔터프라이즈라거나 클라우드 에이전트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유형의 테스트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라우팅, 네트워크, 그리고 DNS, 웹, 보이스 레이어 이런 다양한 테스트를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각 테스트마다 이 특정 수의 테스트 단위를 사용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테스트 유형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에이전트가 동일한 테스트에 대해서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보다 2배가 많은 유닛을 소비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클라우드 에이전트가 이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보다 유닛을 많이 소비하게 되는 것은 클라우드 에이전트 자체가 이제 공유 리소스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테스트를 실행할 때 다른 사용자와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닛을 더 많이 소비하게 되는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 클라우드 에이전트 같은 경우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에 비해서 더 다양한 위치에서 테스트를 실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전 세계 200개 이상의 위치에 클라우드 에이전트가 위치하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러한 에이전트를 통해서 이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는 할 수가 없는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에 비해서 2배 많은 유닛을 소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유닛 빌링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 유닛 소비량은 월 기준으로 계산되고 추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은 이 연간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매월 특정 수의 유닛을 포함한 이 컨트랙에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닛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구성에 따라서 매월 계획 금액에서 차감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이 이제 월별 계획의 유닛 수는 각 새로운 결제 주기 시작해서 리스토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되지 않은 유닛은 월간 유월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청구 모델은 테스트 사용 사례를 맞춤할 수 있는 이 유연성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비즈니스 요구에 맞게 테스트를 추가하거나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우전다이즈에서 이 테스트 구성에 기반을 하여서 월별 테스트 실행의 예상수를 고려를 하여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각 테스트 실행은 여러 구성 요소에 의해서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의 비용 자체도 이 다양한 설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런 설정들은 사우전다이즈 대시보드의 베이직 컨피그레이션 또는 어드밴스드 세팅에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테스트 구성 기반의 유닛을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유닛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 타입 자체에 대해서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테스트를 실행하는 주기, 인터벌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주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용하는 에이전트 개수에 따라서 많이 할 수가 있고요. 이 테스트 타임아웃 세팅에 따라서도 이 유닛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복잡한 계산 방식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사우전 다이즈에서는 이 calculator라는 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 있게 그리고 또 구매를 하기 전에 계산을 해볼 수 있게 calculator 툴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잠깐 이 calculator 스크린샷을 통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이 지금 하나의 계산기 스냅샷이 되겠습니다. 스크린샷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지금 추가를 해 보았고요. 지금은 거의 다 네트워크 레이어의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터벌은 1분, 그리고 방향은 양방향으로 설정을 하였고, 타임아웃은 10초, 그리고 에이전트 한 대, 테스트는 2개를 했을 때
한 달 동안에 소비되는 유닛의 량은 893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추가를 해보시면서 그리고 또 인터벌이라던가 에이전트 수를 조절을 하시면서 이 맨 위에 보시는 한 달 동안에 소비되는 유닛이 얼마가 되는지 보시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옵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테스트에 따른 예상 비용을 미리 확인을 하고 또 비즈니스 요구에 맞게 효과적으로 계획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는 데모를 통해서 약간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데모에서는 저희가 이 실제 환경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다시 화면을 공유하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원격 장비이기 때문에 약간 느릴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아까 저희가 슬라이드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던 이 스냅샷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스냅샷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저장된 링크를 통해서 팀원들에게 공유를 하고 협업할 수 있는 하나의 툴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한 특정 회사에서 발생한 하나의 이슈가 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2019년 1월에 발생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냅샷 기능을 통해서 과거에 발생한 이슈를 저장을 통해서 나중에 계속하여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저희 대시보드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현재 화면 같은 경우에는 이 뷰 1.0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제 2.0 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2.0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 전체 화면 자체가 좀 더 확인하기 쉽게 제공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티즌스 뱅크, 북미에 있는 한 은행이 되는데요. 이 아우테이지 이슈가 발생한 하나의 스냅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HTTP 서버의 웹 레이어에 있는 측정 결과가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선택한 매트릭은 availabilit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해당 시간대, 특정 시간대, 2019년 1월 2일 저녁 18시 20분, 그리고 또 나중에 19시 40분, 1시간 좀 넘게 availability 이슈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은 지도를 통해서 특정 이슈가 발생한 지리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특정 에이전트에서 발생한 이슈임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애틀란타에 있는 이 에이전트에서 보고가 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제 all 에이전트가 아닌 이 애틀랜타를 선택하여서 확인하시게 되면은 해당 특정 한 개 에이전트에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받아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아까 그 시간대에서 이 타임아웃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아래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여기 왼쪽에 보시는 이 에이전트 투 서버 네트워크 레이어에 대한 이슈가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이 특정 시간대에 로스가 100%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시는 이 네트워크 레이어에 있는 패스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홉 바이 홉으로 여러 중간에 있는 노드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12라고 나와 있는데요. 중간에 아직 12개의 노드를 지금 확인을 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시는 홉을 통해서 이런 홉을 증가하면은 중간에 어떤 노드들이 있는지 전체 노드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애틀란타 에이전트에서 최종적인 citizensbank.com에 접속하는데 마지막 노드 보시면은 이 forwarding loss가 100%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특정 노드에서 특정 라우트에서 발생한 이슈임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보시는 해당 장비, 이 장비에서 로스가 발생하였고, 이 네트워크는 어떤 네트워크를 사용하였는지, 지금은 AT&T 서비스를 사용한 노드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특정 노드에서 발생한 이슈다라는 것을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테스트를 설정해 주신 다음에 만약에 특정 에이전트에서 이슈가 발생했다고 했을 때 이런 스냅샷 기능을 통해서 공유를 하고 이슈 해결에 빠른 진행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설정 방식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음 세션 그리고 또 다다음 세션에서 많이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이 아까 말씀드렸던 빌링 시스템 그리고 또 캘큘레이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격 장비에 다시 한번 접속을 하실 텐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이 사우전다이즈 대시보드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때 접속하고 보시는 대시보드가 이런 화면이다 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래서 어카운트 세팅에 있는 이 유세지 앤 빌링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한번 접속을 할게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유닛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메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세지 앤 빌링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지금 유닛은 얼마 구매를 하셨고 사용한 유닛은 얼마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게 되면은 만약에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를 클릭하셨다라고 했을 때 이 에이전트별로 지금 소모가 되는 유닛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약간 로딩이 느리게 오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그래서 해당 메뉴를 통해서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에이전트, 특정 에이전트에서 소비되는 이 유닛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이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정 에이전트에서 소비되는 이 유닛들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시간이 거의 다 지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은 이 캘큘레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캘큘레이터라고 하는 것은 계산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 환경에 접속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으로 이 캘큘레이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소모하게 되는 여러 가지 유닛들을 대략 짐작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로그인 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저의 어카운트가 되는데요. 일단 다 클리어하고 하나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 캘큘레이터를 통해서 만약에 이 네트워크에서 에이전트 투 서버 테스트라고 했을 때 아까 저희가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네트워크 테스트를 5분 단위로 하였을 때 그리고 또 이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가 되겠죠.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에서 한 달 동안 실행을 하게 되면은 22개의 유닛이 소모된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드밴티지 라이센스 하나당 포함이 되는 게 이런 22개의 라이센스가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5분 간격으로 이렇게 에이전트 투 서버로 측정을 했을 때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소모가 되는 것이 한 개의 어드밴티지 라이센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거나 추가를 하고 또 이런 인터벌을 조정을 하여서 많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클라우드 에이전트도 사용하고 싶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도 사용하고 싶다. 테스트 개수는 몇 개다. 이렇게 추가를 통해서 한 달에 소모가 되는 유닛을 여기에서 이렇게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연간 컨트랙으로 구매를 하시고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 같은 경우는 이 정도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다시 슬라이드로 넘어와서 오늘 세션 핵심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션 핵심 내용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사우전드 아이즈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또 어떤 비즈니스 가치가 있는지 테스트 자체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테스트 유닛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9300, 9400에서 활용하시는 이런 테스트라던거나 그리고 에이전트들은 저희가 다음 시간에 대해 더 많이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우즌 다이즈에 관련된 참고 자료를 이제 채팅창을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텐데요.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한국어 커뮤니티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어 커뮤니티에 올리시게 되면은 저희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한국어 커뮤니티도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션에 대해서 잠깐 안내를 해드린다면은 이제 사우전 다이즈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의 구축과 테스트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다음 주 동일한 시간대인 1월 17일 오후 2시부터 시작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카틀리스트 9000 시리즈 스위치에 엔터프라이즈 에이전트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하게 말씀드려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 채팅창을 통해서 보내드리는 링크를 통해서 등록을 하시고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 아니면 Q&A 패널을 통해서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세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